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앞으로 집값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상승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세 분이 상승을 한다고 서울경제신문에서 밝혀주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전체적인 주장은 공급이 현재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3명의 전문가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거래량 감소, 매수 심리 위축 등의 현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유는 근본 원인인 공급 부족이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태인데다 실거주 1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서지 않는 한 적극적인 하락 반전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전문가는 공급 부진으로 인한 수급 불균형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의 공급 제한이 지속되면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수도권 집값도 키 맞추기로 따라 오르게 될 것.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올라 일시적 조정 상황으로 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수요가 빠진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최근 강남 3구 등 한동안 덜 올랐던 상급지들이 오르고 있다. 그리고 실수요자들이 집을 사고 싶어도 너무 많이 오른 데다 규제 등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니 사고 싶어도 현재는 못 사고 있는 상황이다. 이건 맞는 말이긴 해요. 이미 많이 올라서 부담이 되고, 하지만 사고 싶어도 대출이 규제되다 보니까 살 수는 없고 내 자본금은 적고, 그렇다 보니까 현재 매수는 많이 어려운 상황인 게 맞고요. 또 한편으로 서울과 수도권은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하지만 상승을 예상한 전문가들도 지방의 경우 수도권만큼 상승세가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의견을 냈네요. 근데 이분들의 이 주장을 보면은 대부분 서울을 위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서울도 많이 올랐고 수도권도 올해 많이 올랐긴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은 조금은 많이 올라서 피로감에 쌓여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사기에는 좀 부담되는, 자기가 꼭지 사는 게 아닌가라는 시장에서는 인식이 조금은 계속해서 퍼져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보합을 주장하시는 총 4분의 전문가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약간 보합에 가까운 의견을 저도 개인적으로 갖고 있긴 한데요. 이 4분의 의견을 보면은 상승은 지속되지만 오름폭은 둔화될 것. 지금 사면 업계에서 사서 머리에서 파는 셈이 될 거다. 대선 전까지는 폭등이나 폭락 없이 현재 수준이 유지될 거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매 전세 가격이 격차가 좁혀질 것이다. 하락장이라고 보긴 어렵지만 소강 국면이 맞다. 한두 달 숨 고르기 이후의 상황은 예측하기 어렵다. 저는 솔직히 이 주장이 저도 솔직히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상승 하락을 논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소강 상태가 맞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고요. 올해까지는 아무래도 조금은 지켜보면서 매도와 매수 간에 약간 줄다리기 형식으로 갈 것 같아요. 지금 당장 팔아야 하는 분들은 급하겠지만, 그렇다고 무주택자들이 급하게 사야 할 지금 이유는 없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은 현재 좀 많이 꺾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폭은 줄겠지만 공급 부족은 여전하다. 저금리 유동성도 계속되고 급매물 던지는 분위기까지 가려면은 4, 5년은 더 있어야 된다. 즉 이 말은 즉슨 4, 5년 뒤에 하락 징조가 올 것이다 라고 이분은 예측하고 있네요. 그럼 세 번째로 이제 하락을 주장하시는 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내년 중순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도하는 구간이다. 내년 중순 이후에는 팔려는 사람만 남을 것이다. 오랜 상승세로 인해 가지고 피로감이 쌓여 있고 유동성 완화도 상승세에 멈출 것이다. 수도권 외곽부터 파장일 것이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떨어지고 하락장에 국면한다고 하면은 수도권 외곽부터 떨어지는 것은 맞고, 유동성을 이제 완화하는 것을
이제 지금 미국에서 보면은 금리를 올림으로써 인플레이션을 막겠다라고 많이 신문 기사로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금리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받으려고, 그리고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조금 걱정하고 우려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금리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얼만큼 올리는지가 솔직히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올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도 금리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전세 같은 경우도 2.5 정도의 상반기에는 형성이 되었었는데 지금은 벌써 3%가 넘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현재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현재 피로감이 시장에는 많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냐면, 이 기사 두 개 정도를 보여드릴게요. 서울 집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하지만 강남 3구는 여전히 강세이다. 이거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은 각 지역마다 각자 오르는 추세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은즉슨 강남권 같은 경우는 3구는 아직도 여전히 강세잖아요. 즉 그 사세예요. 그들만이 사는 세상이고요. 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강남권은 기존에도 대부분 아파트 값이 15억 원을 넘어 주택담보대출이 불가능했다. 즉 담보대출을 이용해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부자인 사람들, 그리고 뭐 금리나 담보대출 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거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규제는 그들과는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리 규제를 하고 뭘 해도 자기들끼리 알아서 마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일 관건인 건 우리 서민들이잖아요.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자들의 자금 동원력이 떨어진 탓에 중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집값이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말을 했다. 중저가가 많은 아파트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인천에 있는 저희 부평구 같은 경우도 중저가가 많이 있는 아파트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뭐 33평, 31평, 방 3개, 화장실 2개, 이제 9억이나 좀 아니면 준신축이 아니라 20년 넘은 아파트들이 질비하는데, 보통 보면은 아직 6억을 넘어가지 못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어요. 즉 보금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아직도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저희와 같은 시장이 타격이 제일 크다는 거죠. 저희 같은 시장에서를 이제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은 보통 대출을 거의 다 이용해서 집을 마련하는 분위기고, 그렇게 해야만 집을 구할 수 있고 매매할 수 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는 대출을 계속해서 규제하고 집을 사지 말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던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무주택자들은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청약을 노리자니 청약은 경쟁률이 계속 세고, 그리고 청약도 예전만큼 대출이 많이 안 나온다고 우려스러운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청약을 당첨된다고 해도 지금은 자기 돈이 1억 5천에서 2억 정도는 자본금을 가지고 있어야 당첨이 되었을 때에도 잔금 다 치르고 입주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계약금만 가지고 이제 청약을 하는 시장은 많이 없고, 그렇게 한다고 해도 나중에는 중도금 대출을 실행해버리면은 입주해야 되는 조건이 부여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주할 때는 되게 부정적으로 안 좋은 상황을 맞이할 수 있게 되죠. 즉 계획 없는 청약은 넣지 않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청약 통장만 날릴 수도 있어요. 당첨되고서는 보통 7년 제한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총 대출 2억 원 초과 DSR 40% 적용. 즉 뭐 신용대출, 담보대출에서 2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DSR 40%를 적용하는 것을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헤드라인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연소득이 이제 5천만 원이신 분이 마이너스 통장도 이미 개설을 했고 7억 원 서울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다고 했을 때 2억 원까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뭐 마통 911만 원, 뭐 연주담대 상환액 1,074만 원으로 봤을 때 말이죠. 이게 지금 아마 조기 시행 전에 상황에서는 할 수 2억까지는 대출을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에요. 하지만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마통 같은 경우가 1,198만 원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소득이 5천만 원인 사람은 40%에서 2천만 원을 넘으면 안 되는데 2천만 원을 여기서 넘어버리니까 주담대까지 해서 1억 4천만 원까지밖에 주담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6천만 원 원래는 2억이었는데 DSR을 적용하니까 6천만 원을 자기 돈을 더 가지고 와야 집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쉽게 말하면 DSR 적용이 자신의 소득이 많은 사람만이 그거에 비례해서 대출을 많이 해주겠다는 거고, 만약 소득이 많이 잡히지 않고 소득이 공식적으로 많지 않은 분들은 이제 집을 대출을 이용해서 집을 살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면은 그 전문가들이 말한 것처럼 공통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앞으로 상승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은 좀 상승은 지금은 많이 한 추세이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유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큽니다. 갑자기 이제 하반기부터 대출 규제를 계속해서 시작하면서 현재는 40%까지 줄이겠다고 방금 발표를 했잖아요. 이 말인즉슨 중저가 단지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강남이나 뭐 서울의 비싼 아파트들 있잖아요. 그런 건 대출 상관없이 이미 구매력 있는 분들이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그 사세 알아서 다른 시장이라 생각하고 거기는 고려하지를 않겠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대출 규제하니까 매수 심리는 더욱 위축될 거고요. 부평구도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상반기랑 비교했을 때 많이 조용해요. 그거는 뭐 기사를 봐도 그렇고 주변 중개사 사장님들도 들어보면은 많이들 조용하다고 합니다. 특히나 매매는 뭐 조금씩 매물은 나오지만 맞는 편은 아니지만 이제 매도를 하고 이사를 가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물건을 이제 광고하고 제 SNS에 블로그, 유튜브 다 하지만 그 전보다 문의가 많지 않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수하려는 사람들도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래도 다들 이제 눈치를 많이 보고 내가 지금 꼭대기에서 사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매수자분들을 봤을 때. 다음으로는 이제 부동산도 각자 도생의 시기가 오는 것 같아요. 각 시장마다 이제 오르는 거 다르고 떨어지는 게 다르듯이, 즉 지금과 같이 이제 정부에서 규제를 하고 있음에도 오르는 시장은 또 오르고, 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이쪽은 또 지금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상품마다 현재 사이클이나 오르는 추세,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개개인이 공부를 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만약에 필히 이제 매매를 하셔야 하는 분들은 매매가를 호가로 내놓긴 하지만 그것을 받기는 상반기 때와는 다르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하락장이 벌써 시작됐다고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하지만 시장에 상반기에 비해서는 매수자가 현재 많지는 않다. 이건 팩트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평 주한부동산이었습니다.